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한여름 6월에 일어났던 참사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이 겨울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4일 화성에 있는 아리셀이라는 공장의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고 다수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3명이나 노동자들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불법 경영과 온갖 비리였습니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 불법 경영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책임지는 자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도, 사과하는 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거리에서 이 문제 해결하라며 177일 동안 외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왜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거리에서 외칩니까? 국방부, 노동부, 이 삼성 모두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이 사고에 억울한 피해자들만 거리에서 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삼성이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200개 가까운 시민사회 단체가 삼성이 이 사건에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함께 기자회견에 연명을 하고 또 마음을 보내왔습니다. 그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서 고인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화재 참사로 세상을 떠나신 고인들을 기억하며 다 같이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묵상 바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세 번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은 아리셀 에스코넥 참사 책임있게 해결하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삼성은 책임있게 나서라! 삼성도 책임있다! 아리셀 에스코넥 참사 해결하라!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여는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삼성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양한우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에스코넥에 관련해서 아리셀 죽음에 관련해서 한 줄의 보고서라도 받아봤는지, 준부가침팀이 이 관련 조사를 단 10분이라도 해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리셀 희생자 가족들이 삼성 앞에 제일 근래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삼성 책임에 대해서 규탄했지만은 이전에 이제 준부감시팀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성명을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일뿐인 준법감시팀이고 후일뿐인 이재용입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나라가 윤석열이든 김건희 개판이지만은 나라가 이렇게 개판된 거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도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불을 착취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이 땅의 재벌들이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용 씨는 아리셀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에스코넥 납품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그리고 서명용지를 받고 그리고 아리셀 희생자의 손을 잡아줘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삼성은 죽음의 삼성입니다. 그동안 많은 삼성에서 많은 노동자를 만들다가 희생당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아리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재용 씨나 준법간섭팀한테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들의 서명용지를 즉각받고 가족대표단 대책위 대표를 만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마찬가지로 납품을 중지시키고 박성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호 다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아리셀 에스코넥 참사에 책임있게 나서라! 공급망 광시 외면한 삼성을 책임져라! 네,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전국은 아리셀 화재 참사의 그 처참한 현장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사회의 관심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어야 또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이 공급망 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이제 곧 연말입니다. 이 문제 해결 없이 또 한 해를 보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자 나왔습니다. 네, 종교계 발언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법정 스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 노동위원회 법정입니다.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극락 왕생을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리셀과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2019년 삼성전자로부터 준법 경영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우수 협력사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발생 177일입니다. 유가족 분들은 에스코넥 앞에서 겨울 찬바람과 폭설을 이겨내고 69일째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 시장은 이제 가격과 상품의 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원청과 협력사들의 인권, 노동권과 환경 경영 등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삼성이 협력사 행동규범을 만든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리셀과 에스코넥에 이런 행동규범을 적용하라는 유가족의 목소리에 묵묵무답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에스코넥의 그 행동규범을 요구하고 중대재해를 저지른 아리셀 에스코넥의 유가족과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일은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입니다. 아리셀 희생 참사 희생자분들 중에서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이주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권, 노동권 등의 차별을 받고 일하다 돌아가셔도 그 이후 장례 절차 등은 존엄한 죽음과 거리가 멉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 통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아리셀 희생자분들이 삼성의 성장에, 자본의 성장에 희생되신 모든 노동자분들, 이주 노동자로 일하다 희생되신 모든 노동자분들이 고통 없는 세상, 생명의 존엄함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시길 기도드리며 노동이 존중받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며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아직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에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준비한 기자회견입니다.
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좀 책임 있게 나서라는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 원장 사제 자케우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은 38년 전인 1986년 상계동에서 도시빈민운동으로 만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터잡고 싸운 상계동 나눔의 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1년 전인 2003년에 서울역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동포 이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주 노동자들이 바로 또 다른 가난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용산 나눔의 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38년 전이나 2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한 가지를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회와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38년 동안 한국 사회의 더 낮은 자리, 사각지대에서 존재하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며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회와 관계는 착한 한두 사람의 힘이나 개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회와 관계에서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도 되는,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더 유익한 사회가 되도록 안내하고 유도하는 제도와 문화, 작동 방식이 존재해야만 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배우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1994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2004년부터 바뀐 고용허가제, 그때나 지금이나 단일민족 환상의 근거에서 작동하는 국가 비자 시스템 등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고 사는 다양한 이주민과 노동자들의 꿈과 일상을 파편화시키는 제조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제도와 문화, 작동 방식이 모두를 위해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안팎에 살며 일하는 개인들의 힘이나 노력은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힘겨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주 아리셀의 원청기업인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한국 사회의 필요 때문에 심화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 땅의 산업구조와 문화에 결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산업구조의 가장 낮은 자리,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일한다는 이유로 지켜야 할 사람보다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부품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현실에 분노하기에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곁에 서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청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번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인 주 아리셀 같은 기업은 모두 노동자의 피땀과 헌신의 근거에 성장하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환경에 대해 더 안전하고 평등한 제도와 문화, 작동 방식을 만드는 게 당연한 책무입니다. 원천인 삼성전자는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른 척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하청기업인 주 아리셀이 하루속히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원청기업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구호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사회적 책무를 마땅히 이행하라.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정치적으로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뒤숭숭한 상황이라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일상을 누리느냐입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느냐, 이것이 노동자의 생명과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어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어도 누군가가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은 책임 있게 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은 그냥 선언만이 아닙니다. 각종 규약과 세계적인 규범에서도 기업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윤리적 경영과 노동자 건강 생명을 지키려는 그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서 우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 하청업체 공급망마저 관리 안 해서 거기서도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책임이 더욱 엄중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발언입니다. 삼성 규탄 발언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규탄 대신 촉구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똑같은 사람으로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과 존엄이 야비한 폭력으로 훼손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판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나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 거리에 섰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탈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 시민들 중에는 아리셀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늘색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아들과 딸, 아내와 남편의 영정을 들고 국회 앞으로 향했던 유가족들의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리셀 참사를 해결하라고 준비한 서명판은 삽시간에 시민들의 서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냐며 탄식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아리셀 에스코넷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서명을 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하는지 라고 반문하는 시민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은 모두와 연결되어 있기에 아리셀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같은 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동안 아리셀 참사를 지켜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6월 24일 아리셀에서 일하던 23명의 노동자가 화재 폭발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엇 하나도 지킨 바 없는 오로지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 박순관 대표의 탐욕이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이후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이 참사의 진짜 주범 에스코넥 그리고 원청기업 삼성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리셀이란 자회사는 그저 형식적인 껍데기였을 뿐 실제는 그 모기업인 에스코넥이 96%의 지분을 가지고 매출, 영업 등 경영 전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리해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아리셀 참사에 책임 있는 기업 에스코넥은 삼성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갤럭시 핸드폰의 부품은 삼성 갤럭시 핸드폰은 에스코넥의 부품을 받아 생산되고 삼성 SDI의 2차 전지도 에스코넥에서 부품을 납품받아 생산해 왔습니다. 에스코넥의 매출 90%가 삼성과의 거래로부터 나오는 명백한 삼성의 하청 협력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성은 자신들의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폭력, 23명이 불에 타 죽은 중대재해, 이 기업 살인 범죄에 대해서 진작에 조사하고 책임졌어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은 어찌하여 삼성 협력사 행동규범을 위반한 에스코넥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한 것입니까? 행동규범대로 비상대피훈련, 산재 예방조치, 모국어 등 적절한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느 하나만 지켰더라도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참사의 주범인 박순관 전 에스코넥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태현, 담당이사 강동규는 피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아내,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박순관 대표는 말해왔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대표의 처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요. 참사의 가해자가 유가족에게 가해자 박순간은 죄가 없다고 강요하는 야만에 유가족들이 무릎 꿇어야 합니까? 이런 야비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시간들을 견디며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하고 제대로 재발방지 대책 세우라고 에스코넥 앞에서 6개월이 다 되도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에스코넥 안 유가족들이 차린 천막 농성장을 보셨습니까? 대형 트럭이 덮칠 듯 쌩쌩 지나가는 그 좁은 도로에 바로 옆에 위태롭게 농성장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곳을 누구보다 먼저 와봤어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홈페이지까지 두고 청년 교육 지원, 삼성 드림 클래스를 통해 아이들이 인생의 방향을 찾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삼성은 콩고 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10개국에서 불법적으로 채굴된 분쟁 지역 광물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분쟁 광물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이슈가 제기된 광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공동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쟁 지역 광물을 안 쓰겠다고 선언은 하면서도 어찌하여 삼성은 바로 코앞에 아리셀 에스코넥 참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삼성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리셀 참사에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아리셀 에스코넥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유가족들을 만나고 에스코넥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회장의 연루된 범죄를 면피해 주려는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당장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참사에 대해서 원청 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삼성이 책임 있는 그 조치를 다하도록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강시 외면한 삼성은 아리셀 에스코넥 참사 책임지고 해결하라! 삼성은 책임지고 아리셀 에스코넥 참사 해결하라! 공급망 강시 외면한 삼성에도 책임있다! 네, 삼성의 이런 경영, 삼성은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기업이 만들어지기까지 사회 곳곳에 삼성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코넥과 연결된 이 아리셀에 일하던 노동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공급망 강시를 외면한 결과 23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이런 비참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삼성은 그 책임을 외면할 것입니까? 이 비극 속에서 6개월을 넘게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제대로 이 문제 해결하라며 여전히 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유가족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혜용님 유가족 여국환님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가족 여국화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삼성에 왔을 때 왜 여기로 와야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77일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왜 삼성에 왔을까요? 에스코넥하고 아리셀에선 90% 이상이 갤럭시 폰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고요. 삼성 SDI에 2차 전지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코넥과 상관이 우리 아리셀 참사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아리셀 참사 주범인 에스코넷과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박순간 대표 자신부터가 삼성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것은 삼성도 우리 아리셀 참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성은 책임지고 아리셀 참사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177일 되도록 아직 사측에 사과 한 번 받지 못했고요. 심지어 그 잘난 박순간 대표 낯짝 한 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구치소에서 편안한 잠이 오십니까? 지금도 박순간이라는 인간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식한테 떠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기사,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생각 같았으면 저희 가족들을 살려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원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삼성은 협력사 아리셀 참사 진짜 주범인 에스코넷과의 거래를 당장 중단하라. 삼성은 책임있게 아리셀 참사 해결하라. 저희 아리셀 참사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아리셀 참사 끝났다고 오해하고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셀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직 에스코넷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진짜 많은 연대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아직 거리에 있고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과를 받고 책임 있게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목소리 다할 것입니다.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감시 외면한 삼성이 책임져라! 삼성은 아리셀 에스코넷 참사 책임